안녕하십니까. 웨비나 진행을 맡은 첨단 김진희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정밀한 해석의 정석, 접합과 분리 거동의 특별한 모델링 기법을 주제로 알텐코리아의 전문가분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산업 현장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제품 설계와 고도화되는 구조 해석 요구 속에서 실제 현상을 얼마나 정밀하게 재현하느냐가 제품 신뢰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품 간의 접촉과 박리, 미끄러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 상호작용까지 정확히 고려하지 못하면 해석 결과가 현실과 크게 괴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환경 속에서 오늘 웨비나는 이 컨택트 어널리시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특히 코헤시브 비헤이버의 중요성과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짚어보고자 마련이 됐습니다. 웨비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웨비나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알텐코리아 전문가분들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비나를 시청하고 설문지를 작성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0분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웨비나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들 중 미팅을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이 아바쿠스 무료 체험판 1개월을 제공해 드리고요. 협의 내용에 따라서 체험판 기간은 조정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POC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구축까지 이어질 경우 사용자를 위한 고사양 태블릿 PC를 제공해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텐코리아와 함께하는 정밀한 해석의 정석, 접합과 분리 거동의 특별한 모델링 기법을 주제로 한 웨비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함께 해주실 알텐코리아의 김기영 부장님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부장님을 옆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텐코리아에서 실물리아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영입니다. 네, 부장님께서 담당하는 분야가 그 제품 설계, 구조 해석 이런 분야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웨비나 저도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하면서 봤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네. 네. 용어도 생소하고요. 네. 이런 용어들이 영어 사전에서 이제 찾아보면은 컨택트라든가 코이시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오늘 설명하는 내용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쪽 구조 해석이나 이런 제품 설계 쪽에서 쓰는 컨택트 그리고 이제 코헤시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컨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움직이는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하려고 하는 모든 제품들은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부품들이 접촉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움직임을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반드시 고려돼야 되는 게 이제 그 컨택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컨택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이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응집성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는 이제 끈적이는 물성. 그래서 테이프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합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코이시브로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어쨌든 접합도 하고 접촉도 하고 다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럼 모든 제품들에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물건들이 닿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접촉이라고 해서 이제 컨택 해석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테이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코이시브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군요. 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제품 개발 환경이 이제 빠르게 변하면서 이 컨택트 해석의 이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는데, 발표자님이 오늘 이제 보시기에 요즘 현장에서 특히 많이 이제 문의받는 어떤 트렌드나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예. 요즘에는 이제 뭐 모바일 기기라든지 네. 혹은 이제 뭐 저희 나라가 이제 가장 이제 강점을 네, 보이고 있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뭐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이제 뭐 작은 나사로 조여서 접합을 했는데 이제 사이즈가 워낙 작아지다 보니까 이제 나사가 아니라 이제 어떤 뭐 그 접착제를 통해서 이제 접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결국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이제 뭐 코이시브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저희 이제 뭐 아바쿠스를 활용했을 때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오늘 웨비나 쭉뭐 컨택트하고 코이시브 관련된 내용을 쭉 해주실 텐데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께 딱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아바쿠스는 비선형 해석의 이제 강자라고 이제 모두들 아마 알고 계시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특정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코이시브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바쿠스를 사용을 하시면 그런 어떤 코이시브에 대한 그 분야도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오늘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해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신뢰성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한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볼게요. 뭐 많은 분들이 솔직히 알텐코리아 하면 뭐 어떤 회사다 물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텐코리아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뭐 저희 알텐코리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텐코리아는 이제 제품 기획부터 제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스템즈의 플래티넘 파트너사이고요. 뭐 현대차, 카이 같은 370개 이상의 고객 사이트에서 신뢰받는 기술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시간 대응 조직과 검증된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솔루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루션 도입 시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둘째는 고객 기업의 역량이 녹아들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협업 체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고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각 기업에 꼭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알텐코리아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 이어서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컨택트의 개념부터 하나씩 짚어가면서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택트의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는 뭐 제품 설계를 하거나 뭐 구조 해석을 할 때 제품들이 서로 닿고 뭐 미끄러지거나 뭐 눌리고 때로는 복잡한 물리적 상황을 자주 마주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해서 해석을 하면은 그 결과는 실제와 차이가 심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컨택 기술입니다. 컨택 기술은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아바쿠스의 컨택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접촉 조건을 실제와 동등하게 모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컨택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택의 물리적 의미를 살펴보면 두 가지 물체가 서로 맞닿아서 힘을 주고받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촉해 있는 상태에서 압축력과 마찰력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물체들이 완전한 강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변형이나 마찰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치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컨택을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접촉면의 간극거리인 G가 0보다 같거나 혹은 작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극거리가 0이면 서로 맞닿아 있는 상태고 간극거리가 0보다 작으면 침투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컨택은 심각한 비선형성을 동반하며 이는 대변형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서 응력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며 이것이 수치적 발산의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선형이 심한 컨택 해석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디포머블 부품 간의 컨택 해석은 흔히 볼 수 있는 매우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작은 떨림이 있는 컨택 해석은 표면 마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타이어의 주행이나 가공 성형을 할 때는 표면 간 대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디포머블과 리지드 파트 간의 접촉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접착제가 있는 표면의 접착이나 박리를 모사하기 위해서는 컨택의 특수한 기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촉 해석을 모사하기 위해서 아바쿠스에서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너럴 컨택과 컨택 페어 방식인데요. 먼저 제너럴 컨택은 파트의 전체 영역을 접촉 영역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모든 파트와 모든 영역에서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매우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효율적인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컨택 페어입니다. 그래서 접촉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접촉상을 개별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예상 접촉면을 정의해야 하고요. 이는 복잡한 접촉을 맞춤식으로 모델링하기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하나의 모델에 중복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는 제너럴 컨택으로 설정하고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접촉이 확실시되는 곳은 컨택 페어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으로 설정되면 제너럴 컨택에서는 컨택 페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컨택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 설정의 경우는 모델의 상황에 맞춰서 사용자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너럴 컨택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컨택은 접촉 영역을 정의할 때 여러 부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는 엘리멘트 베이스드 방식으로 자동 서칭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의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하여 여러 구성 부품과 복잡한 토폴로지를 가진 모델에 대하여 합리적인 모델링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컨택 페어의 알고리즘입니다. 컨택 페어는 사용자가 접촉 표면을 직접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자유도가 매우 높고 이로 인해서 모델을 구성하거나 디버깅을 할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접근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컨택의 제약 조건의 적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택의 제약 조건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컨택 디스크리티제이션은 제약 조건의 적용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는 서페이스 투 서페이스와 노드 투 서페이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적용 위치가 서페이스인지 혹은 노드인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컨택 트래킹인데요. 이거는 제약 조건의 적용 경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접촉 이후에 노드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파이나이트 슬라이딩과 스몰 슬라이딩이라는 공식을 적용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컨택 인포스먼트인데요. 이거는 제약 조건의 적용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고 각각의 메소드에 대한 차이점은 잠시 후에 또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컨택 디스크리티제이션 살펴보겠습니다. 컨택 디스크리티제이션은 제약 조건의 적용 위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서페이스 투 서페이스와 노드 투 서페이스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서페이스 투 서페이스를 보시면은 이거는 제너럴 컨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메인과 세컨더리의 서페이스 형상을 모두 고려한 기법입니다. 제약 조건의 적용 위치는 세컨더리 서페이스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드 투 서페이스 기법은 컨택 페어의 기본 방식으로 표면의 노드가 다른 표면의 세그먼트에 접촉하는 방식입니다. 제약 조건이 세컨더리 노드에 적용되는 기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각의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페이스 투 서페이스는 세컨더리 서페이스와 이를 둘러싼
더 많은 수의 메인 서페이스 사이에서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주변의 접촉면 전체를 고려한 평균적인 형태로 반영이 되는데요. 이때 하나의 세컨더리 노드가 주변의 여러 메인 패킷과 접촉하게 되는데, 각 접촉 지점의 기호들을 반영하여 평균을 적용하기 때문에 침투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수치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노드 투 서페이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포인트 어게인스트 서페이스 방식이고요. 접촉은 노드와 그 노드에 근접한 서페이스 패킷 사이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접촉에 관여하지 못하고 누락되는 노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 조건이 세컨더리 노드에 적용시키기 때문에 세컨더리 노드는 메인 서페이스를 침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림처럼 메인 서페이스가 세컨더리 서페이스를 침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드에서 제약 조건이 강제되기 때문에 비현실적으로 국부 강성이 증가하거나 이로 인해서 침투가 발생하여 수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서페이스 투 서페이스 방식과 노드 투 서페이스 방식을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서페이스 투 서페이스 방식의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접촉 압력의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림처럼 집중 하중을 받거나 균일 압력을 받을 경우 노드 투 서페이스를 적용하면 노드를 중심으로 불연속적인 접촉 압력이 생성이 되는데요. 서페이스 투 서페이스를 적용하게 되면은 연속적이고 부드러운 압력 분포가 개선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과 세컨더리 역할에 따른 민감도가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페이스 투 서페이스를 적용하면 메인과 세컨더리 선택을 바꾸더라도 어느 정도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단의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페이스 투 서페이스는 표면 걸림을 방지하고 표면 침투를 감소시킵니다. 이는 수렴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수렴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페이스 투 서페이스를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은 컨택 트래킹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는 제약 조건의 적용 경로에 대한 선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는 파이나이트 슬라이딩과 스몰 슬라이딩 공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파이나이트 슬라이딩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인데, 세컨더리 서페이스의 상호작용 지점이 메인 서페이스의 실제 형상을 따라서 업데이트 된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스몰 슬라이딩은 해석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근사화 방식입니다. 초기 구성을 기반으로 메인 서페이스의 평면을 표현하고 이에 따라 세컨더리 노드가 거동하는 방식입니다. 각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나이트 슬라이딩은 접촉 이후에 세컨더리 노드의 거동이 메인 서페이스 형상을 따라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는 접촉 이후의 거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러한 접촉 이후의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큰 슬라이딩과 큰 회전 그리고 큰 변형이 허용이 됩니다. 반면 스몰 슬라이딩의 경우는 초기 상태의 메인 서페이스를 바탕으로 슬라이드 플레인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접촉 이후 세컨드 노드가 이 슬라이드 플레인 상에서만 거동하는 방식입니다. 즉, 접촉 이후의 거동을 보지 않고 접촉하기 직전까지의 거동만 보는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장점은 수치적으로 단순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접촉의 검색량이 감소가 됩니다. 평평한 표면 근사로 인해서 비선형성이 감소가 됩니다. 단점으로는 상대 접선 운동이 작게 유지되지 않으면 결과가 비물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라인이 지금 사전 정의된 슬라이드 플레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몰 슬라이딩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사전 정의된 슬라이드 플레인 때문에 그 세컨더리 노드에 있는 노드점들이 이 스몰 슬라이드 방식에 의해서 비물리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이너트 슬라이딩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컨택 인포스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약 조건의 적용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흔히 아바쿠스에서 컨택 프로퍼티로 설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6가지 타입의 옵션이 있습니다. 노멀 비헤이비어는 접촉면이 수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 적용을 하는 방식이고요. 탄젠셜 비헤이비어는 접촉면이 비스듬하게 접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코헤시브 비헤이비어는 접촉면에 응집성이 있을 때 이 응집 속성을 정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멀과 탄젠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비헤이비어는 두 면이 수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접촉에 따라서 압력이 발생하고 그 거동을 고려한 접촉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탄젠셜 비헤이비어는 두 면이 각도를 갖고 접촉하기 때문에 이때 마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찰을 고려한 접촉 특성이 탄젠셜 비헤이비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멀 비헤이비어는 접촉면이 수직으로 접촉하고 그때 발생하는 압력과 침투 거리를 나타내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들은 소프트 컨택과 하드 컨택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하드 컨택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방식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하여 압력과 침투 관계를 엄격하게 적용한 모델입니다. 정확도가 높은 대신에 수렴성이 좀 낮고 해석 시간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방식은 페널티 강송을 이용하여 근사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이렉트 방식에 비하여 수렴성이 크게 높였으며 과도 구속을 잘 처리하게 됩니다. 약간의 침투가 발생을 하지만 대부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규멘티드 라그랑지 모델은 페널티 방식에 추가적인 반복 계산을 적용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소프트 컨택입니다. 소프트 컨택은 표면이 코팅된 제품이나 가스켓 또는 부드러운 진흙과 같이 소프트한 표면에 접촉이 이루어질 때 적용하는 모델입니다. 이 중 리니어는 침투와 압력의 관계를 선형 기울기로 정의하는 모델이고요. 간단하게 강성 기울기 값을 입력함으로써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타뷸러는 침투와 압력의 선형 관계를 표 형식으로 정의하는 모델입니다. 리니어 방식에 비하여 정밀한 거동을 모사할 수 있습니다. 익스포넨셜은 접촉 압력이 침투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때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탄젠셜 비헤이비어는 접촉면이 비스듬하게 접촉할 때 사용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접촉이 발생을 할 때 마찰이 발생을 하고 이 마찰 특성을 나타내는 모델이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태틱 키네틱 익스포넨셜 디케이는 정지 마찰 개수와 운동 마찰 개수가 다르다는 개념을 적용한 모델입니다. 러프 모델은 표면이 접촉되어 있는 동안에는 고정 조건이 항상 적용되는 모델이고요. 페널티 모델은 약간의 미끄러짐을 허용하는 모델입니다. 라그랑지 멀티플레이어는 표면이 접촉하는 동안 상대 미끄러짐을 0으로 설정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랙션리스는 마찰이 아예 없는 상태로 순수하게 접촉의 거동만 계산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부장님께서 컨택의 물리적 그리고 이제 수치적 의미와 함께 제너럴 컨택과 이 컨택 페어의 차별점 그리고 이 컨택트 프로퍼티의 이제 각 구성 요소가
해석 결과에 어떤 영향을 이제 미치는지까지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컨택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코헤시브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집성이 있는 표면의 접착과 박리 현상을 어떻게 이제 모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실제 산업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적용했는지까지 살펴보고요.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코헤시브 비헤이비어는 접착제 등의 응집성이 있는 표면의 응집력 속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부적으로는 결합 후 분리가 되는 상태나 접착제의 파손 상태, 혹은 복합제가 박리되는 현상을 모사하는 데 유용합니다. 코헤시브 비헤이비어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멘트 베이스드 방식과 서페이스 베이스드 방식입니다. 각각의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멘트 베이스드 코헤시브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칭 코헤시브 엘리멘트라고 부르는 기능으로 접착층을 두께가 있는 파트로 모델링하고 코헤시브 엘리멘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접착층에 대한 어떤 상세한 모델링이 가능하고 엘리멘트이기 때문에 해당 엘리멘트에 세부 물성치를 적용하고 메쉬를 직접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접착층이나 두께가 얇은 접착층의 박리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페이스 베이스드 코헤시브 비헤이비어입니다. 흔히 코헤시브 서페이스라고 부르며, 이는 코헤시브 엘리멘트와 매우 유사한 기능으로 연석체 요소에서는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특징으로는 접촉 시마다 재결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주로 두께가 무시될 정도로 매우 얇은 접착층을 모사할 때 사용이 됩니다. 특성의 적용은 컨택 프로퍼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 관점에서 보면은 코헤시브 엘리멘트는 엘리멘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재료 물성치인 메쉬를 조절할 수가 있고, 제약 조건의 적용도 적분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엘리멘트의 품질을 개선하면 되고요. 반면 코헤시브 서페이스는 인터랙션 프로퍼티에서 정의가 되고 세컨더리 노드의 제약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서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은 제약 조건이 적용된 세컨더리 서페이스를 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초기 상태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해석을 시작할 때 결합 여부가 다르게 됩니다. 코헤시브 엘리멘트는 반드시 결합 상태로 해석을 시작해야 하지만, 코헤시브 서페이스는 반드시 결합 상태가 아니어도 됩니다. 또 코헤시브 엘리멘트는 접촉이 반복될 경우 재접착이 불가능하지만, 코헤시브 서페이스는 반복 접착 시 재접착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코헤시브 엘리멘트와 코헤시브 서페이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두 방식은 어느 상황에서 더 적합한지와 같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한 방법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방식 중 코헤시브 서페이스를 사용한 해석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해석 사례는 S사의 반도체 해석 시뮬레이션 절차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약 3개월 정도 진행되었고, 실공정 데이터와 참조 논문을 바탕으로 정합성을 평가했습니다. 목적은 아바쿠스 CA를 활용해서 반도체 공정 중 픽업 공정과 레이저 그루빙 공정을 모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픽업 공정은 반도체 제조 중에서 칩을 후속 패키징 공정으로 이송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픽업하는 과정입니다. 칩의 분리는 캐리어 테이프에 접착되어 있는 칩을 박리시키는 과정으로, 이때 코헤시브 서페이스 기법을 사용하여 박리를 모사했습니다. 간단하게 공정 순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하부에 있는 이젝션 시스템이 칩을 위로 밀어 올려서 돌출을 시키게 됩니다.
그 후 상부에 있는 픽업 헤드가 하강해서 칩과 접촉을 합니다. 헤드에 의해서 칩을 뽑아 올리게 되면 칩과 캐리어 테이프가 분리가 되고 픽업된 칩을 기판에 내려놓게 됩니다. 이 중 칩의 분리 공정을 해석으로 모사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칩을 분리하게 되는데, 이때 칩을 분리하는 이젝션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멀티핀 이젝션 시스템과 멀티 디스크 이젝션 시스템입니다. 이 중 디스크 시스템은 타겟 다이에 휨이 발생하지 않고 방리 전파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코이시브 서페이스 해석 사례에서는 이 멀티 디스크 이젝션 시스템을 채용해서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던 컨택과 코이시브의 내용들이 실제로 아바쿠스 CA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바쿠스 CA 파트 생성 기능을 사용해서 칩과 테이프, 그리고 다이, 그리고 디스크를 2D 디포머블 형태로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재료 물성치를 작성을 하였고요. 재료는 실리콘과 스틸, 그리고 폴리올레핀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데이터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값들을 적용하여 설정을 하였습니다. 예, 생성된 파트는 디스크 이젝션 시스템의 구성에 맞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해석 모델은 시메트릭 모델로 적용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고정되는 다이와 그리고 디스크 3, 4, 5번을 배치하였고, 디스크와 다이 위에 접착 테이프가 얹혀지고 그 위에 칩이 부착되는 형태로 위치시켜서 어세이를 만들었습니다. 예, 디스크 시스템의 작동 순서는 먼저 진공이 형성되고 그 이후 디스크 5번의 하강, 그리고 디스크 4번의 하강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 스텝 0는 진공 형성, 스텝 1은 디스크 5번의 하강, 그리고 스텝 2는 디스크 4번의 하강으로 구분해서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컨택 부분을 설정하였고요. 기본적으로 컨택은 제너럴 컨택을 설정을 해서 컨택 프로퍼티는 프랙션리스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접촉 표면이 있는 테이프와 칩 사이는 개별 지정을 통해서 코헤시브 비헤이비어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코헤시브 비헤이비어의 설정인데요. 이거는 컨택 프로퍼티에서 설정을 하였고요. 코헤시브 비헤이비어의 설정에서는 트랙션 세퍼레이션 비헤이비어를 적용을 해서 해당되는 강성값들을 입력을 하였습니다. 데미지에서는 손상의 시작과 손상의 진행에 관한 내용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미지 이니시에이션 설정에서는 손상 시작 기준을 맥시멈 세퍼레이션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해당 방정식에 필요한 계속값들을 입력을 하였습니다. 데미지 이볼루션 설정에서는 손상 진행 타입을 에너지 타입으로 선택을 하고 프랙처 에너지 값을 입력해서 설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네. 로드에서는 하중 값을 설정을 하였고요. 본 해석에서의 하중이라고 하면 테이프와 다이 사이의 공간에 적용되는 진공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진공을 모사하기 위해 프레셔 타입으로 로드를 생성을 했고, 적용되는 위치는 테이프의 하부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압력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진공에 의해서 테이프가 아래로 당겨지는 상황을 모사할 수 있도록 설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바운드리 컨디션 설정된 내용입니다. 바운드리 컨디션에서는 다이 부분과 디스크 3번을 고정을 시켰습니다. 디스크 4번과 디스크 5번은 움직이는 속도를 고려해서 설정을 하였고요. 이동 거리와 스텝의 시간을 변경을 해서 디스크가 하강하는 속도를 조절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메쉬 설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는 2D 사각형의 쿼드 쉐입으로 일관적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메쉬 사이즈는 각각의 파트 크기에 맞춰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해석에 대한 설정이 완료된 후 잡을 생성하고 해석에 사용할 메모리 양과 멀티프로세서 개수를 지정한 후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앞서 설정한 내용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픽업 공정에 맞춰 디스크의 움직임을 제어하였고, 이에 따라서 칩과 테이프의 박리 거동을 확인하였습니다. 맨 처음 스텝 0에서는 진공이 형성되고, 이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 스텝 1이 시작이 되면 디스크 5번이 하강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칩과 테이프의 박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스텝 1이 완료가 되면 지정된 위치에서 디스크 5번이 하강을 멈추고 박리 진행도 멈추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디스크 4번이 테이프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 4번의 바로 앞까지만 박리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스텝 2가 시작이 되면 디스크 4번이 하강을 시작합니다. 이때 하부를 받치고 있던 디스크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박리가 재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2가 완료가 되면 디스크 4번이 하강을 멈추게 되고 박리도 진행을 멈추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디스크 3번이 테이프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 3번의 바로 앞에서 박리 진행이 멈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동영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디스크가 움직이면 박리가 시작되고 디스크가 멈추면 디스크가 받치고 있는 부분까지만 박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픽업 공정 중 디스크의 움직임에 따라 박리 진행이 조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보쿠스 해석 결과와 프로젝트에서 참조했던 논문의 결과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참조 논문에서는 약 314MPa의 최대 응력이 발생을 하였고, 아보쿠스에서는 약 289MPa의 최대 응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최대 응력이 발생한 시점 등 두 번째 디스크, 즉 디스크 4번이 3분의 1 정도 하강한 시점에서 해석과 논문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바쿠스 해석이 픽업 공정을 합리적으로 모사했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아바쿠스는 반도체 스케일에서 응집거동의 비선형성을 해석하기 위해 코헤시브 비헤이비어 기능을 활용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균열의 시작 위치와 진행 거동을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특히 실공정 데이터와 참조 논문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아바쿠스가 정량적이고 합리적으로 모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택은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는 기술로 비선형성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컨택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바쿠스에서 제공하는 코헤시브 기능은 응집성이 있는 표면의 거동을 모사하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이 기능을 사용하여 픽업 공정의 박리 현상이 합리적으로 모사되었습니다. 아바쿠스의 컨택과 코헤시브 기능을 활용하면 응집 표면을 손쉽고 정확하게 적용하여 제품 개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솔루션의 도입은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설정과 모델에 적합한 기법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가야 합니다. 알텐코리아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정밀한 해석의 정석, 접합과 분리 거동의 특별한 모델링 기법을 주제로 컨택과 코헤시브 비헤이비어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주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발표 중에 이제 제가 좀 메모해놨던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해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코헤시브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해석 사례 중에 코헤시브 설정에서 여러 가지 강성값과 개수값들을 이제 입력을 하셨는데 이 값들이 이제 정수로 딱 떨어지는 수치였습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입력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코헤시브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네. 뭐 해석하기 위해서는 대상 제품, 그러니까 그 접착제에 대한 어떤 뭐 강성값들이나 개수값들을 정확히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값들은 대부분 그 자체로 회사의 노하우가 되기 때문에 뭐 대략적인 뭐 수치만을 좀 공개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 정확한 수치는 사실 뭐 간단하게 인터넷상에서 뭐 검색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뭐 그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뭐 저희 알텐코리아가 뭐 컨설팅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뭐 반도체나 이제 모바일 분야를 막 설명을 해주셨고, 관련된 사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반도체 말고도 이제 어떤 분야에서 이제 코헤시브를 좀 적용해 볼 수 있을지, 뭐 다양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네, 뭐 당연히 뭐 반도체 말고도 뭐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뭐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복합재의 이제 그 층간 방리 같은 경우도 코헤시브로 활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모바일 기기의 디스플레이 접합부에 대한 뭐 파손 손상을 해석할 때도 코헤시브를 활용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 또는 뭐 그 충돌에 의한 뭐 자동차 부품이 접합 부부가 방리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코헤시브를 활용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이제 뭐 코헤시브를 해야 될지 컨택으로 해야 될지 이제 모르면 또 알텐코리아에 문의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신 이 컨택과 이제 코헤시브 비헤이버를 이제 현장에 이제 처음 도입해보고자 하는 분들께 이런 부분들은 뭐 조언, 뭐 고려사항 내지는 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좀 조언해 주고 싶으신가요? 네, 뭐 실제 뭐 저희 고객사 분들이 이제 그런 그 문의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코헤시브 기능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뭐 우리가 해서 한번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코헤시브 기능 자체는 아바쿠스에서 제공해 드리는데 이제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그 정확한 데이터 값을 확보하는 게 사실은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반복적인 이제 실험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이제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고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거에 앞서서 뭐 컨설팅 받는 것도 예. 컨설팅을 먼저 받고 저희한테 뭐 하는 열어주시면 것도 언제든지 중요하다고.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웨비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시청하시는 분들께 뭐 강조하고 싶거나 아니면 하지 못하신 말씀, 뭐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네, 아바쿠스를 통해서 코헤시브 기능을 활용하는 부분을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바쿠스를 활용하시면 코헤시브를 손쉽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활용을 저희 이제 알텐코리아가 그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헤시브를 활용하실 때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웨비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이 컨택과 코헤시브 비헤이버의 핵심 내용들을 이제 명쾌하게 이제 풀어주신 우리 김 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이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웨비나 이제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앞서서 저희가 이벤트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를 이제 시청하시고 설문지 작성해 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0분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요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웨비나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 미팅을 진행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이 아바쿠스 무료 체험판
1개월을 이제 제공해 드리고 협의 내용에 따라서 체험판 기간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POC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예, 솔루션 구축까지 이어질 경우 사용자를 위한 고사양 태블릿 PC도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컨택의 기본 개념부터 그 안에 담긴 물리적, 수치적의 의미와 접근 방식, 그리고 응집 표면에 이제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코헤시브 비헤이버의 두 가지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부장님께서도 이제 강조하신 것처럼 제품 개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현실을 잘 모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알텐코리아가 함께한 오늘 웨비나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내용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이제 복잡하고 새로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도 이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텐코리아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두비즈 웨비나는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